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청중의 귀를 여는 맛있는 스피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최은찬 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스피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또는 발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긴장이 된다거나 불안하다, 떨린다, 설렌다라는 대답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설레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평소에도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유형, 아주 소수의 분들을 빼고는 대부분 다 긴장되고 두렵고 떨린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평소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긴장이나 불안, 떨림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긴장이 되고 떨리고 설레이고 불안한 것은 자율신경계입니다. 즉,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이성 앞에 서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팬 미팅에 가거나 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지를 받았던 그 순간에 두렵거나 떨리거나 설레인 마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때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죠. 야, 긴장하지 마,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명령을 해도 이것은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학 전문가들이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호흡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유일하게 호흡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을 그나마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긴장을 다스리는 호흡법이 있는데 한번 배워보실까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허리를 펴고 편안하게 손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몸을 축 늘어뜨려서 근육을 이완시키세요. 다음은 5초 동안 숨을 들이쉬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공기를 여러분이 모두 들어 마신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쉬시는데 숨을 다 쉬고 나서 0.5초 정도 스탑, 멈추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5초 동안 내 몸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뱉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5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이것을 3회에서 5회, 5회에서 7회 정도 반복을 하신다면 발표를 앞두고 긴장되거나 떨리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5회 정도만 반복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흡법으로 실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발표 전에 호흡법으로 긴장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성공적인 발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긴장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적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준비성입니다. 성격적인 요인은 내향적인 성격이나 대중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유형인데 이러한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연습입니다. 연습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족이나 친구를 앞에 두고 연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11년 전에 첫 강의를 앞두고 전날 밤에 부모님 두 분을 소파에다가 앉히고 6시간 분량의 강의를 실전과 똑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6시간이 6분처럼 지나갔지만 본인이 관심이 없어하는 그 분야의 강의를 6시간 동안 듣는 부모님은 참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을 불러놓고 부모님을 모셔놓고 맛있는 커피를 사주시면서 연습할 때 함께 하신다면 실전 발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성입니다. 평소에는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하지만 발표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 못했을 때 긴장을 하거나 떨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전자보다 두 번째, 이 준비성 때문에 긴장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또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또한 평소에 친구들과 말을 할 때는 유머도 있고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만 발표라는 글자만 앞에 붙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대화는 상대방과 소통도 하고 리액션도 있는데 또한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발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생각과 나의 발표 내용이 청중들로 하여금 또는 교수님으로 하여금 평가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 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발표가 청중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법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흥미로운 스토리나 정보를 구성하십시오. 두 번째는 집중력을 높이는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스피치의 기법들을 구사하시면 훨씬 더 호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과제 발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할 때 제한점이 있지만 최대한 그 발표를 듣는 청중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앞에서 발표를 한다. 우리 동아리 친구들 보니까 주식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요즘에 코스피나 또는 주가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한다면 훨씬 더 관심사를 끌어올릴 수 있겠죠. 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다. 그러면 환경에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청중들을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또한 적절한 타이밍에 주제와 연관이 있는 시청각 자료도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은 과유불급인데요. 너무 많은 시청각 자료가 들어간다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진부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 PPT의 약 10%에서 15% 정도만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준비된다면 다양한 스피치 기술로 발표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스피치의 구성 요소는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팟과 발음과 발성, 말의 속도, 멈춤, 비언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밥 좋아하시나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바로 김밥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김밥 정말 맛있어 보이죠? 안에 들어간 재료를 보니 연어, 게살, 우엉, 계란, 오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이 꽉 찬 김밥을 먹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김밥 정말 맛있다. 이거 진짜 인생 김밥이야. 김밥 한 줄에 속이 든든하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연어와 게살과 우엉을 빼버리고 계란과 오이만 들어가 있는 김밥을 먹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김밥을 먹은 것은 맞지만 뭔가 허전하고 먹은 듯 안 먹은 듯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식사입니다. 스피치의 구성 요소도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팟과 발음과 발성, 말의 속도, 멈춤, 비언어 요소를 모두 다 활용해서 스피치를 한다면 속이 꽉 찬 스피치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스팟이나 발성과 발음, 말의 속도 이렇게 두세 가지만 구성을 해서 스피치를 하신다면 스피치가 맞긴 하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허전하고 들은 듯 안 들은 듯한 기억에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남을 것 같기도 한 그러한 스피치가 된다는 것이죠. 이 5가지 요소는 순서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5가지가 순서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발표하는 그 시간 동안에 모두 다 표현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스팟은 대상들의 주의 집중을 위해 사용하는데 발표를 시작할 때나 종료할 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사용합니다. 스팟의 기법 중에 유머와 일상, 관심사, 퀴즈, 질문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유머라는 것은 오프닝을 할 때 아주 가벼운 유머로 오프닝을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일상은 현재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일상적인 이슈에 대해서 오프닝을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관심사는
청중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관심사를 불러서 발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퀴즈로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스팟의 최고봉은 바로 질문입니다. 퀴즈와 질문은 조금 다른 것인데요. 정답을 맞히는 수준이 아니라 질문을 듣고 청중들이 스스로 반사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 만드는 스킬입니다. 5년 전쯤에 우리은행의 PT 면접에서 제 제자가 활용했던 질문 방법을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면접관들이 여러 명 앉아 있고요. 이 친구가 PT 발표를 시작할 때 스팟 기법 중에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이냐 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앞에 계신 면접관님들은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우리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우리은행 면접관들이라면 이 질문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제가 면접관이라면 의아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뭘 얘기하려고 하지? 이 학생이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지? 이 학생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뭐지? 아마 궁금해지거나 호기심이 유발될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1초, 1.5초 뒤에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죠. 면접관님들은 최근에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신용카드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IBK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우리은행 행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경쟁은행에서는 손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응대하는지,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제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 서두에 상대방에게 스스로 반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이 스팟 기법 중에 가장 좋은 기법입니다. 이렇게 스팟은 청중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발음과 발성입니다. 마이크가 있더라도 발성이 좋지 않으면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아나운서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성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평소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 목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을 듣지 않는 이상 원래 여러분들의 목소리대로 편안하게 인위적이지 않게 목소리를 내시면 되고요. 우리가 코비드에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마스크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발음이 마스크 안에서 뭉개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것이 지속된다면 발표에서는 청중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 있는 문장을 제가 발음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려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전면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뭔가 알맹이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멘트로 들립니다. 이것을 자음을 강조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려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전면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려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전면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한글의 자음만 강조해서 읽는 연습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발음에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의 속도입니다. 발표하면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단어에 포인트를 주고 말의 높낮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전년 대비 12.5% 하락하였습니다. 전문가는 내년 상반기 5.8%, 하반기에는 17.8%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전년 대비 12.5% 하락하였습니다. 전문가는 내년 상반기 5.8%, 하반기에는 17.8%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나 강조하고 싶은 단어에 높낮이를 주는 것이 또 다른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저장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강조 기법을 사용하시면 좀 더 한층 효과가 더 도드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번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지만 희망을 절대로 잃지 마세요. 뭔가 몸이 건조하고 희망을 잃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좀 강조해서 밑줄 그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지만 희망을 절대로 잃지 마세요. 이번에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지만 희망을 절대로 잃지 마세요. 유나는 어제 지하철에서 20년 만에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것 치고 별로 안 반가워 보이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유나는 어제 지하철에서 20년 만에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유나는 어제 지하철에서 20년 만에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다음은 낮춤입니다. 경영학과 1학년 친구들 모두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건조하게 말하기보다 밑줄 친 곳을 톤을 다운해서 읽으시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과 1학년 친구들 모두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학과 1학년 친구들 모두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낮추고 나니까 훨씬 더 그 비밀이 궁금해지고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죠. 3분기에 얼마나 많은 적자가 났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3억 5천만 원을 강조하는 것보다 낮춤으로써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데요. 한번 볼까요? 3분기에 얼마나 많은 적자가 났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3억 5천만 원입니다. 3분기에 얼마나 많은 적자가 났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낮춤으로써 효과를 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느림입니다. 발표를 하면서 긴장하지 않으려면 먼저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밑줄 친 부분을 느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표하면서 긴장하지 않으려면 먼저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발표하면서 긴장하지 않으려면 먼저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는 음악에서 쓰는 스타카토처럼 딱딱딱 한 글자씩 끊어서 길게 좀 늘어뜨린다면 훨씬 더 강조가 되겠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의 고저장단을 활용하면 여러분의 스피치가 더 멋스럽고 청중들로 하여금 집중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멈춤입니다. 발표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나 단어 앞에 잠시 멈추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5가지 스피치 요소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법을 가장 적절하게 잘 사용했던 사람이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분이 매년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직접
PT를 하면서 고객들과 소통하는 그런 것이 되게 유명했죠. 처음에는 평범하게 기계에 대한 기능들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가장 이번 시즌에 강조하고 싶은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 아이폰에서 숨겨진 여러분들을 위한 기능은 이렇게 하면서 암전이 되거나 1.5초 정도 정막이 흐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 스티브 잡스만을 집중하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The first one i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I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the third is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이랬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열광과 환호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은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좀 먼 나라 사람의 이야기고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 중에도 이 포즈, 멈춤이라는 기법을 너무나 잘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이라는 MC죠. 철저하게 대본과 연기로 나레이션을 하시는데 정말 그 범인과 그 범죄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적절한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시청자들은 과연 그 김상중 씨가 어떠한 얘기를 할까? 그 다음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 순간 표정의 변화와 다양한 효과를 주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멈춤이라는 효과를 두고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수업이 끝나고 학교 정문으로 나오면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중간에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수업이 끝나고 학교 정문에 나오면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수업이 끝나고 학교 정문에 나오면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겠습니다. 이 노트북에는 세계 최초로 사용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무선 충전 기능입니다. 이 노트북에는 세계 최초로 사용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무선 충전 기능입니다. 이렇게 핵심 단어 앞에 0.5초에서 1초 정도 침묵한다면 청중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발표에 집중을 시킬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스피치의 5가지 구성 요소의 마지막은 비언어입니다. 발표에서 언어, 즉 말보다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을 뒷받침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엘버트 메라비아는 언어 외의 요소인 목소리, 톤, 음성, 복장, 인상 등 비언어적 표현이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의 내용이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잘 하더라도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가 부족하면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의 내용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잘 갖춰져 있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피치의 구성 요소, 마지막 5번째 비언어적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제스처, 얼굴, 태도, 시선입니다. 먼저 발표자의 태도와 얼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이라고 하면 뭔가 얼굴이 잘생겨야 되나요? 예뻐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아닙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하죠. 긴장이 되고 떨리겠지만 청중을 향해 웃는 얼굴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웃는 얼굴은 싱글벙글 웃는 뜻은 아니고요. 약간의 미소를 머금는 정도를 뜻합니다. 미소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이야기하고요. 주제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표정의 변화는 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선은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청중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또한 등과 허리를 힘을 주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복장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되 단정하고 깔끔한 옷이 좋습니다. 손은 자유롭게 움직이되 너무 경직되거나 산만한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시선 처리는 말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가 떨어집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다음 주가 내 여자친구 생일인데 내가 용돈이 딱 떨어져 버렸어. 다음 주에 알바비가 나오면 갚을 테니까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아마 굉장히 친한 친구고 지갑에 여유가 있는 친구라면 흔쾌히 5만 원 정도는 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얘기합니다. 친구야, 미안한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한 5만 원만 빌려줄래? 이렇게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얘기한다면 어떤가요? 왠지 다음 주에 이 친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 친구의 말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시선 처리는 한 사람만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한 곳만을 응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청중이 앉아있는 그룹을 A, B, C 그룹으로 임의로 정해놓고 시선을 차례대로 옮기는 것이죠. 순서는 A, B, C, B, A, C, C, B, A 이런 식으로 시선들을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시선을 움직일 때는 한 문장이 바뀔 때, 한 문장이 새롭게 시작할 때 시선을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선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산만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받았을 때는 질문을 던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3초 정도 응시하시고 그 후에 다른 사람을 응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바라보면 되는데 눈을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미간이나 인중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미간을 보거나 인중을 보면 상대방은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있다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제가 학생들이 발표할 때 보면 철저하게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발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이야기하는데 구어체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발표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제스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강의를 하는데 차렷 자세로 경직되게 팔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까요? 아마 뭔가 답답하고 강의가 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사람은 뭔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하면 한 손에 저와 같이 프레젠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손만 잘 활용하셔도 발표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먼저 발표하는 내용에 알맞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허리 위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힘을 빼고 움직이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움직임이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제스처 방법은 지시를 할 때는 손바닥을 펴서 가리키고자 하는 곳을 팔을 향해 뻗어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앞줄에 앉은 학생과 맨 뒷줄에 앉은 학생은 모두 잘 들리시나요? 숫자를 표현할 때는 주먹을 쥐었다가 손가락을 하나씩 펴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문제는 3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기를 나타낼 때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작게 표현하시고요. 큰 것을 표현할 때는 양손으로 크기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제 저녁을 되게 조금밖에 안 먹었어. 나는 지난주에 뷔페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어. 이런 식으로 크기를 표현할 때는 엄지와 검지, 양손을 활용해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스피치 구성 요소 5가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발표를 하실 때 몇 가지 정도 사용했던 것 같으세요?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사용했다면 아주 훌륭한 스피치 역량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속이 꽉 찬 김밥과 같은 맛있는 스피치를 구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PT 발표를 할 때 이것만은 기억하자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암기하라입니다. 좀 전에 시선은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누구를 향하라고 했었죠? 네, 바로 청중입니다. 청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전달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준비한 PPT를 보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간혹 스크립트를 준비하거나 또는 요즘 아이패드에다가 대본을 넣고 그 아이패드만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 지금처럼 카메라를 응시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앞에 있는 또는 옆에 있는 PPT만 바라보고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동감과 신뢰도가 떨어진 강의를 듣게 되실 겁니다. PPT 페이지에 키워드만 보고도 그 페이지 내용이 생각날 수 있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코스피, 환율. 자,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프리젠터를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전문 발표자가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무선 마우스를 가지고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렴한 프리젠터라도 구하셔서 첫 장을 시작할 때 프리젠터로 가리키면서 전체 내용을 떠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젠터로 이렇게 짚으시고 힌트를 얻은 다음에 그 페이지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한 페이지당 2번에서 많아도 3번까지 PPT를 보는 것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하게 청중과 시선을 교감하면서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습을 무한 반복하라입니다. 실제 발표하게 되는 곳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집에서라도 책상에서 앉아서 대충 하지 마시고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서 발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잠옷바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옷도 어느 정도 갖춰 입고 주위 환경을 PPT를 TV에 연결한다든지 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는 웃음기를 좀 빼고 실제 발표와 똑같이 연습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발표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타이머를 체크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사용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 내용을 끊어서 발표하시기보다 중간에 틀리더라도 한 번에 쭉 끝까지 가보는 훈련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마치는 시간을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빠르기에 대해서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평소에 말하는 빠르기보다 0.5배에서 2배까지 느려서 연습하는 것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표 시에는 긴장이 되거나 떨리게 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되죠. 이때 같이 빨라지는 것이 바로 말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느리게 연습을 하면 실제 발표 시에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여러분의 말의 템포도 빨라지기 때문에 정상 속도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 분배를 철저히 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50분 강의인 줄 알고 강의실에 입장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혹시나 55분, 1시간 5분까지 강의를 늘려서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다음 수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시겠죠.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 강조할 부분은 디테일하게 강조하게 말하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간략하게 키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는 발표자가 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TMT의 대명사 누군지 아시죠? 네, 박찬호 선수입니다. 일상에서도 박찬호 선수는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죠. 발표에서 박찬호 선수가 된다면 여러분은 좀 더 위험한 발표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을 철저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발표의 목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발표는 단순하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중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나 준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담는 것이 핵심이죠. 예를 들어
담배를 많이 피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금연을 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독려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물건을 구입할 때 제발 바가지를 쓰지 않고 현명한 저렴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함께 텀블러 사용을 해서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면서 환경을 함께 살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자라는 가치, 목적이 들어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스피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PT 발표 시 꼭 피해야 될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T 발표, 이것만은 피하라. 첫 번째는요,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피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를 만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지금처럼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지 않고 슬리퍼에, 반바지에, 반팔티에 머리는 덥수룩하게 나타난다면 아마 저의 강의를 듣고자 하는 학생들이 없을 겁니다. 좀 귀찮더라도 성공적인 발표를 위해서 깔끔하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복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겸손은 피하셔야 합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죠. 적당히 적절한 상황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PT를 할 때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 준비가 많이 못돼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PPT를 중간에 날려버려서요. 좀 PPT가 부실한데 그래도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첫인상에서 굉장한 마이너스가 됩니다. 사과는 정말 잘못을 했을 때 적절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간 초과는 피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해진 시간은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시간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마지막 주제가 하나 남았는데 3분만 시간을 주시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구하고 그 다음 스피치를 이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등을 보이지 마라입니다. 발표를 하다 보면 PPT 화면을 보느라 청중을 등지고 발표하거나 대각선으로 서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몸은 앞을 향하고 고개만 돌려서 화면과 청중을 번갈아 가면서 보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청중과 함께 소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혼란스러운 PT는 피하라입니다. 발표 자료를 외우지 못해서 허둥지둥 PPT 자료를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정신없이 옮겨 다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혹시 잘못 넘겼더라도 침착하게 PPT 자료들을 넘기셔야 합니다. 또한 프리젠터를 사용해서 레이저를 사용할 때 포인터를 의미 없이 흔드는 것보다 밑줄을 그어주거나 단어나 문장을 통해서 동그라미를 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PT 발표 시 기억해야 할 요소와 피해야 할 요소를 잘 구분하신다면 좀 더 완벽하고 매력적인 발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표현에는 언제나 자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어일 수도 있고 내 의견을 피력시키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죠. 스피치란 매우 상황이 즉각적으로 변화합니다. 이처럼 말의 목적이 스피치인데요.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스피치를 통해서 얻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중의 길을 여는 맛있는 스피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